자, 첫 번째 편지입니다. 21개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첫 번째에 쓰시겠습니까? 저라면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처음에 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편지. 왜 우리는 아침마다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가? 왜 아침마다 조금 더 잘 수 있는데 왜 아침마다 막 침대를 박차고 막 일어나야 되는가라는 것인데요. 일하는 방식의 변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마주해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변화를 막을 수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침마다 우리를 침대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자, 다음에 나오는 두 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요, 아무런 우리의 일도 하지 않는다면, 네,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삶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공감하는데 일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4페이지. 기술은 우리의 삶을 바꿔 놓았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죠. 더 빨리, 더 많은 부분들 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실제로 바뀔 때까지 기술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알아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아주 작은 정도는 예측 가능하겠지만 진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런 변화를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변화를 어떻게 해요? 차분히 맞이해라. 오늘 이거는 꼭 기록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어떻게 마주하시겠습니까? 변화를 막 조급한 마음에 세상이 바뀌니까 나도 막 조급하게 막 따라가서 아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배워야 돼 막 갑니까?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차분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고 이게 진짜 옳은가 그른가 이게 정말 맞아? 아 이거 아닌 거 아니야? 한번 의심도 해보고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가보는 게 맞지 않을까. 빨리 이렇게 예를 들면 단추 있잖아요. 옷 지금 제가 단추 이렇게 구멍이 여몄는데 빨리 해야 되니까 막 하다 보면 끝까지 거의 다 왔는데 어이구 하나가 잘못됐어. 바보 같은 거죠. 다시 해야 되잖아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오늘 사실 제가 아침에 좀 빨리빨리 하느라고 바보 같은 거 실제로 제가 이렇게 했던 거가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아, 빨리 해야 되는데 하고 잘못해가지고 아이씨 한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인격이 아직 훌륭하지 못합니다. 자, 변화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변화의 물결에 우리가 올라타면요. 첫 번째, 흥미롭고 신나겠죠. 근데 빨리 변화에 마주하면은 뭔가 빨리 그것에 시작하면 어떻게요? 당연히 뭔가 신나는 일들, 흥미롭고 뭐 어떤 재정적인 어떤 소득이라든지 또 많은 부분들 좋아지겠죠.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그 물결에 올라타지 못하면 힘들고 버거울 것이다. 자, 전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번 선택하고 그게 옳고 이게 맞고 이렇게 해야 돼. 너 이거 못하면 바보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소신 있게 2번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강요당합니까? 여러분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이게 진짜 옳고 그른지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예요. 로마인들은 일찌감치 그런 사실을 깨달았던지 자 보세요. 시대는 변해요. 그와 함께 우리도 변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어떤 본질적인 것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 껍데기는 바뀌어야 되겠죠.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뭐 다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마차, 말 타고 다니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이런 거는 바뀌어요. 근데 본질적인 왜라는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일해야 되지? 또 왜 살아가야 되지? 이런 등등등 좀 본질적인 물음들은 진지하게 조금 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중요한 부분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아침마다 우리를 침대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뭐가 필요하다? 유의미한 활동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일상이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것들 필요합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다. 맞죠?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마주해야 되는가? 여기 한번 보세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공무원 조직을 제외하면 어떤 조직도 평생 직장을 보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비단 이게 영국뿐일까요? 우리나라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평생 직장 있나요? 제가 볼 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평생 직장을 보장하지 않아요. 게다가 요즘에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개인의 어떤 직업 바뀌는 그 어떤 빈도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연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 회사, 조직이 얼만큼 평균 수명이 있을까? 얼마 만에 이 회사들이 문을 닫고 문을 열고 할까라는 겁니다. 영국의 얘긴데요. 몇 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50년, 60년? 회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나요? 예, 근데 여기 보세요. 예, 16년입니다. 회사예요, 회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어제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 2027년을 예측한 자료를 하나 봤는데 12년이라고 합니다. 2027년이 되면은 12년마다 이 어떤 뭐랄까 기업이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것들이 12년 패턴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기업이 평생 직장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막 우리 회사 막 하면서 회사 탓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앤디가 한 가지 아주 귀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안정된 직장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최상의 대안, 최고의 퍼펙트한 어떤 나름의 지금까지 아주 생각한 연구한 퍼펙트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포트폴리오 라이프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 라이프 뭘까요? 포트폴리오 라이프. 자, 작은 일자리들의 집합체입니다. 어떤 일자리들이요? 작은 일자리들의 집합체인데요. 크고 작은 것들, 네, 어떻든 관계 없습니다. 근데 작은 일자리가 아니라 작은 일자리들, 여러분 뭐예요? 복수형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수를 받든 받지 못하든 돈벌이가 되든 돈벌이가 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인생 가운데 유의미한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작은 일자리들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업이 이거 계속 이것만 내가 집중한다. 물론 집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 사이드의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가장 좋은 책들을 3권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읽어보시고 처음 보는 책인데요. 이 책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왜요? 쉽게 읽혀요. 이러한 어떤 일업에 대한 의미와 가치, 철학 가져야 되는구나. 단순히 내가 돈벌이 수단으로 일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띠지라고 하죠. 책에 띠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시나요?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10년간 신입사원들에게 추천한 몇 권의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책이래요? 단 한 권의 책이래요. 그럼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사이먼 사인에게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책 절판됐습니다. 없어요. 왜 좋은 책들은 사라지는 것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2가 나왔습니다. 아직 저도 사보진 않았어요. 어제 서점 찾아보니까 2가 나왔더라고요. 같은 책을 개정 중고판인지 아예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중고서적에서 이 책 있으면 한번 구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책이고요. 이 책에 이 앞날개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기에 있다. 월급 봉투, 직함, 책임과 의무. 그 바닥에서 뭐하고 있는? 그 바닥에서 잠자고 있는 why, 왜를 탐색하고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책이고요. 이 책 좀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느낌 아시나요? 점점 좋은 책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비교하면 미안한데 이나모리 가즈오의 책이 1이라면 아까 나는 왜 일을 하는가가 한 20 정도입니다. 그다음 저는 100입니다. 100. 정말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왜 그게 뭐가 좋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뭐예요?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켄 블랜차드의 책입니다.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 가운데에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순히 돈벌이 수단, 밥벌이 수단으로 내가 일 억지로 그냥 영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이 불탈 정도로 뜨거운 가운데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래요.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아침마다 침대에서 박차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가?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들 이번 기회에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하지만 각자마다의 어떤 why, 그 물음들은 다를 거예요. 진지하게 이 저자가 질문하고 있는 것들을 답해보는 것도 참 좋은 독서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나에게 질문들을 많이 던져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the most beautiful time of the year. Lights fill the streets, spreading so much cheer.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 be under the mistletoe. I don't wanna miss out on the holiday, but I can't stop staring at your face.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a be under the mistletoe. 'Cause I want his love.